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5세대 기종 개발 기술을 갖췄음을 증명했다. 한국은 현재 자동차, 철강, 조선전자, 석유화학, 기계, 심지어 의료까지 모두 세계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한국인들의 원대한 포부는 정말로 깔볼 수 없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KF-X는 대한민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 능력 확보 및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8조 8,300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공군의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 사업입니다. 다음 달 출고를 앞둔 KF-X CJ1호기는 현재 약 93%의 공정이 완료된 상태로 전투기 동체뿐 아니라 A사 레이더 등 80여 개의 주요 부품이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되었으며 핵심 장비인 엔진은 미국 지휘사의 F414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도입해 39%의 국산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은 1차적으로 120대를 도입할 예정이며 미래 공군에서 운용될 수량이 500대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양산 계획상 KF-X 한 대당 가격은 800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종 개발이 완료된다면 300에서 500대가량의 수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위사업청은 KF-X 사업에 따른 경제적 하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무기체계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KF-X의 생산 유발 효과는 약 24조 4천억 원이며 부가가치 유발 효과 5조 9천억 원, 기술적 하급 효과는 49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사업 시작 이듬해인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미 본사와 1차 협력업체만을 다져 1만 1천여 명의 고용을 창출했는데요. 사업 완료 시까지 취업 유발 효과는 1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된다면 엄청난 인력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KF-X의 개발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전투기인 FC-31의 비교 우위를 갖는 KF-X의 등장으로 수출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FC-31은 KF-X와 비슷한 체급의 전투기로 미래의 제3세계 시장에서 KF-X와 직접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FC-31은 중국이 F-35의 설계도를 빼돌려 제작한 짝퉁 전투기로 재원과 성능에 대한 자세한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항전 장비 등은 베일에 쌓여 있지만 낮은 엔진 출력과 제한적인 무장량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FC-31의 낮은 가격으로 궤도국도 스텔스 기종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세계 전투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KF-X를 FC-31과 비교하며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은 그만큼 KF-X를 높게 평가한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중국 언론 기사에서는 KF-X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한국의 자주국방 전략은 매우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며 중국의 큰 위협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럼 자세한 기사 내용 번역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KF-X 스텔스 전투기는 전 세계를 흥분시켰고 중국 전투기 수출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은 최근 KF-X 시제기의 최신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2015년에 시작됐으며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상당히 순조로운 편이다. 개인적으로 한국인은 비교적 현실적이고 매우 안정적인 연구개발 방식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우선 외형적으로 볼 때 KF-X는 미국을 거울로 삼았다. KF-X의 외관은 미국의 F-21을 거의 그대로 따온 것으로 일종의 축소판 F-20이다. 또 하나는 KF-X의 기술적 지표를 낮춘 것으로 KF-X의 주요 무기는 기체 아래 반매립 방식으로 장착된다. 그러나 내부 무장창 공간은 그대로 남겨두어 향후 업그레이드를 위한 여지를 남겨놓았다. 개인적으로 한국인은 대단히 총명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현재 한국군의 형편을 볼 때 가장 비용 효율이 높은 방법이다. 한국의 5세대 스텔스기는 개발 진도상 적어도 일본에 앞서 있으며 인도도 제쳤다.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5세대 기종 개발 기술을 갖췄음을 증명했다. 그런데 한국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있고 F-35B 단거리 수직이 착륙 전투기 구매도 준비 중인데 12년 동안 진행된 KF-X라는 장기 프로젝트를 계획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인들의 원대한 포부는 정말로 깔볼 수 없다. 누구나 알다시피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항상 세계 인류의 군사 정치, 경제 강국이 되기를 열망해왔다. 역사를 보면 한국의 방산산업은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경제자립 정책과 자주국방 정책을 수립하고 수출 주도형 경제 전략을 실현했으며 한국 경제는 20여 년 동안 기하학적인 발전을 이뤘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으며 자전거도 못 만드는 나라였다. 현재 한국은 세계 중상위권 선진국으로 성장한 아시아 4대 용 중 하나이다. 한국은 현재 자동차, 철강, 조선전자, 석유화학 기계, 심지어 의료까지 모두 세계 선진국 계열에 합류했다. 한국의 자주국방 전략은 매우 현실적이다. 한국은 나대주의를 채택했으며 협력국을 미국에 국한시키지 않고 기꺼이 기술 이전이 가능한 누구와도 협상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한국의 많은 무기들이 아주 뚜렷한 왜곡 혈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K1 전차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제조회사인 크라이슬러 디펜스에게 설계를 의뢰했다. T-50 고등훈련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로키드 마틴이 합작한 것이다. 지금은 민간 제품으로 성장한 현대포항대우, 삼성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한국의 방위산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한국은 다른 방산 강대국들과 마찬가지로 주력 무기의 국산화를 완료한 후 수출하는 것도 중공업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국제군수시장에 정식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물론 초기에는 참담할 정도로 무위에 가까웠지만 한국 정부는 낙담하지 않고 꾸준히 이 같은 수출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최근 10년 사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02년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1억 4천만 달러에 불과했고 수출 대상 국가는 10개 미만이었다. 한국은 2010년 처음으로 무기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넘었고 수출 대상국은 80개로 늘어났다. 그리고 2020년까지의 무기 수출액이 4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또한 그동안 T-50 훈련기, K2 소총, K9 자주포, 잠수함, 상륙함 등 스타 장비들을 대거 만들었다. 미국 무기를 모방하여 성장한 이 무기대국은 우리 곁에서 슬며시 떠오르고 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한국의 무기 수출의 초점이 중국의 전통적인 군사무역 시장인 동남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한국을 얕잡아 봐서는 안 될 것이다.